자재값이 급등해 시설 재배 농가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경비를 줄이려 규정에도 못 미치게 하우스를 짓거나 아예 하우스를 포기하는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관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업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조직 내 불합리한 행정을 고치겠다며 단체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 1월 당락이 결정됩니다. 충청북도가 상징 조형물 고드미와 바르미를 충주 고구려비로 바꾸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군별 요구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1명, 충주 1명, 음성 1명, 괴산 1명, 진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5,226명, 충북 누적 사망은 73명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시설 재배 농가들도 비상입니다. 자재값이 워낙에 올라 규정에 못 미치게 시설하우스를 짓거나 아예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2달 전 공사를 마친 애호박 시설하우스입니다. 이 시설의 철제 파이프 굵기는 시설 기준인 32mm보다 가는 25mm, 파이프 간격도 80cm로 기준인 50cm보다 더 넓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거나 많은 눈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걸 알지만 철제와 비닐 가격이 치솟자 품질을 낮춰지은 겁니다. 튼튼하고 좋긴 좋은데 지금 자재값에 뭐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들죠. 그것도 오르고 이거 비닐루 값도 올라가고.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한 업체의 경우 농업용 파이프 가격은 미터당 1,027원으로 무려 61% 급등했고 하우스 비닐 가격도 10.9%나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파이프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올해 시설하우스 짓기를 포기하는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턱까지 닦아놨지만 오를 대로 오른 자재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터만 닦아놓고서 이렇게 배수관까지 다 했는데 짓지를 못해 지금 파이프 값이고 자재값이 배로 오르고 그랬으니까. 그렇다 보니 시 보조금 지원 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당초 60농가에 시설하우스 설치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오른 자재값이 보조금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62%인 37농가가 공사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18농가는 아예 보조금 지원도 포기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각종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그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공급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약간씩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 재배 농민들은 원활한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금의 자재값 상승분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화재, 폭우, 각종 인명구조 구급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 이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세상은 영웅이라 말하지만 내부 조직 실상은 참혹하다며 충북 소방관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불합리한 행정을 고발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이천 쿠팡물류센터와 울산 상가건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잇따라 순직했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해 탈진하고 겨우 맨바닥에 몸을 누이는 대원들 모습이 포착돼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폭우 피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린 송성한 소방교가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각종 현장에 투입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소방관들. 그동안 내부에서 부당하게 강요받아온 무한희생과 헌신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가입 대상 가운데 70%가 넘는 소방관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참여했습니다. 전 근대적인 소방지휘부의 행포에 인격은 무너졌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세상이 말하는 영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들이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것은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개선과 일과표 폐지입니다.
소방공무원 근무 일과표에는 일상 업무, 각종 훈련 등이 시간대별로 적혀 있습니다. 현장 출동을 나가 정해진 시간에 훈련을 못 받는 일이 반복돼도 감찰 대상. 과도한 행정 업무로 시간이 없는데도 훈련을 채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출동 나오고 그 출동 갔다 오면 다시 뭐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행정 업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저희가 쌓이다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또 출동을 나가면은 사고 위험성도 높고. 근무 체계를 바뀌고 일과표를 바꾼다면 훈련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피로도 풀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대국민의 질이 좋아지리라고 생각. 현장 출동 인력을 늘려 소방관의 과로를 누적시키는 현 교대 근무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충북소방에서는 지난 7월에도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출범해 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세상은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노동자라고 외치는 소방관들의 권리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도 내 4군데 공공의료기관 노조가 어제 예정됐던 송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는 전국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막판 협상이 파업 당일인 어제 새벽 타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적십자기관지부, 혈장분액센터 소속 노조원 250여 명은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을 수용한 진천과 음성군에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송기섭 진천 군수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난 결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격을 높여준 데 대해 진천 음성 군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고 진천과 음성에 특별교부세 각각 10억 원, 맹동 덕산 주민을 위한 마스크 100만 장 지원을 행안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륙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송 군수는 특히 윤창열 국무조정실 1차장이 아프간인들은 8주 수용 기간을 마치는 대로 제3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확언했다며 관내 정착지 조성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의 염원인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충청권 유치위원회가 어제 첫 번째로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는데요. 내년 1월 사실상의 개최지인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지 신청 접수 첫날. 충청권 유치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0시 0분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지역민의 유치 의지를 중요하게 보는 만큼 접수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나라의 그 지역의 호응도가 유치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재 강력한 경쟁 상대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트라이앵글 리서치 지역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밀집해 있어 경기장이 잘 갖춰져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2028년 미국에서 올림픽이 열려 중복 개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대립을 완배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쪽에서는 좋지 않을까. 충청권 유치위원회는 남은 기간 정부 보증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자체 연구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정부가 이미 유치위원회 설립을 승인한 만큼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내년 1월 후보지를 선정한 뒤 1년간의 실사와 평가 방문을 거쳐 2023년 1월 최종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충청권이 종합국제스포츠대회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본격적인 유치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청주시청의 사격 박진호 선수가 동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박진호는 어제 도쿄 아사카 슈팅 레인지에서 열린 혼성 10m R3 공기소총 복사 결선에서 합계 235점을 차지해 0.1점 차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난 30일도 남자 10m R1 공기소총 입사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박 선수는 오는 3일과 5일 50m 남자와 혼성 부문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동 양수발전소 예정지에 건설 소문을 열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양강면 3만 개의 터를 잡은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소는 사무공간은 물론 홍보 전시관과 민원 상담실 등을 갖추고 대민 업무도 수행합니다. 한수원은 2030년 500메가와트급 양수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도로 이설 공사를 시작하고 지역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건설소 개소를 기념해 2천만 원 상당의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해 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충북에 들어오는 입구마다 서 있는 상징 캐릭터 바르미 고드미도 세월엔 장사 없나 봅니다. 툭하면 넘어지고 부서져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충청북도가 아예 새 조형물을 만들어 각 시군에 일괄 교체하도록 했는데요. 충청북도가 주도한 디자인에 청주시 의회가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의 상징 조형물인 고드미의 가시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주변 차량을 덮쳤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한 번은 바르미가 강풍의 통째로 넘어가 다시 세워놨더니 바로 옆 고드미가 번갈아 넘어가 아예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20년 된 38개 낡은 조형물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마다 2천만 원. 밤길에 무섭다는 민원마저 일자 충청북도가 새 조형물을 만들어 몽땅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군마다 요구한 여러 상징물 가운데 충주 고구려비가 충북의 대표 상징물로 뽑혔습니다. 그 고구려인의 북방의 영토 확장 같은 그런 진취적인 기상에 맞게 강우축 그런 또 철도와 연계해가지고 대륙으로의 그 영토 확장이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를. 충청북도는 연말까지 16곳을 교체하라며 사업비의 절반인 5억 원을 10개 시군에 교부한 상태. 청주시도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차 추경에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주시가 고구려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충청북도가 주도한 디자인에 처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청주의 정체성을 담았다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미래상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충북도에서 내려줬으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단양과 괴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도 이달 초 관련 심의를 앞둔 가운데 뜻밖의 반발에 직면한 충청북도는 새 조형물과 관련한 시군별 요구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청주 상당 선관위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계 책임자에 대한 1심 확정 판결 결정문을 통지받고 어제 정 의원의 당선 무효를 공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중도 낙마에 따라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속속 후보 캠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신용한 서원대 교수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에 종합상황실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원 전 지사가 혁신경제를 이끌 적임자로 본선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캠프 합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재세 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보건복지정책 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계산 고추 축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괴산 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농가가 직접 재배한 건고추를 판매하는 대면 장터가 열리고 대표 프로그램인 속풀이 고추 난타가 펼쳐집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라 행사장 내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판매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오늘 저녁 7시 개막식을 비롯해 사흘 동안 오후 5시에 이혜정, 최연석, 정우영 셰프가 출연하는 고추요리 프로그램 등이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군지경 온라인몰 괴산장터에서는 고추를 할인 판매하고 택배비도 지원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제4차 대유행으로 충북도 내 학생 감염도 급증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170명이 확진돼 하루 5.5명꼴로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 20일부터 지난 7월까지의 학생 확진자가 243명으로 하루 0.6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이후에는 확진자가 줄며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운동을 주도했던 충북 5.18 민중항쟁 행사위원회가 자체적인 전두환 동상 제작에 나섭니다. 충북 5.18위원회는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가 끝내 관철되지 않은 데 따른 대응으로 내년 5월까지 시민학살과 쿠데타를 부각하는 전두환 상징 조형물을 현상 공모해 내년 5월 18일 공개 전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방침을 번복한 충청북도는 동상을 존치하는 조건으로 역사적 과오를 적시하는 안내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지역 주민 할인을 두고 벌어진 제천시 골프협회와 골프장 간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제천시 골프협회와 킹스락 골프장은 제천 시민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만원 할인하고 연간 계약을 한 제천시민 단체팀도 만원 할인하는 상생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천시 골프협회는 지역 주민 할인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전국에 많지 않은 만큼 이번 사례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호암저수지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시행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충주시 호암동, 달천동, 문화동 일대 농경지 194헥타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호암저수지에 대해 국비 91억 8천만 원을 들여 오는 11월부터 2년 동안 오래된 뚝마루 재구축과 홍수 배제 능력 강화를 위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924년 축조된 호암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뿐 아니라 시민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진천군이 문화예술회관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진천군은 당선작을 토대로 기본 실시 설계를 한 뒤 2단계 중앙투자심사와 인허가를 거쳐 내년 6월에 착공하고 2024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진천문화예술회관은 384억 원을 들여 진천읍 읍내리 옛 전통시장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집니다. 499석 규모의 중공연장과 150석 규모의 소공연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기업 유치 실적이 2년 만에 7배로 껑충 튄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충남 아산시인데요.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대전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아산시 은봉면에서 가동을 시작한 반도체 부품 장비 공장. 지난해 12월 착공해 6개월 만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자체의 빠른 행정 처리 덕분이었습니다. 통상 3, 4개월 걸리던 인허가 과정을 한 달 만에 마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선 행정 처리 기간이 곧 비용이어서 단축된 시간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빨리 서비스를 받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공장이나 이런 모든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아산시가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글로벌 회사 3곳을 포함해 모두 29곳. 투자액으로는 8천억 원 규모인데 8개월 만에 기업 수와 투자 금액 모두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를 뛰어넘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유치 기업 수가 7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물론 화학, 금속, 기계 등 유치 업종도 다양합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기업들의 관심이 높고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 확보가 쉬웠던 데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13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기업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기업을 섬기는 자세로 기업 입지 전담팀을 만들어서 기업 입지 선택부터 또 공장 준공까지 밀착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아산을 선호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앞으로 10여 곳의 기업을 추가 유치해 지난해 실적의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목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